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경영학과 2학년에 개설된 관광자원 해설론 4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은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예. 어제가 수능이었다고 그러죠. 수능 모의고사. 예, 여러분보다 더 불쌍하고 불행한 세대, 지금 고3입니다.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우리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엉망이 돼 있죠. 자, 행정적인 걸 안내합니다. 공문에 의하면 1, 2, 3, 4주차까지 인터넷 강의를 하고 5주차부터는 혼합 대면 수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 주 연기가 됐습니다. 아마 추석 연휴 때문에 연기가 된 것 같고, 추석 연휴가 지나면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는 것 같아요. 대면 수업이라도 100% 완벽한 대면 수업은 아니고,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수강생의 반은 1교시에 오고 반은 2교시에 오고, 그러면 수강생은 1시간 한 거죠. 그래서 교수는 2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게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행정적인 사항은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자, 우리가 할 일을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샤프의 관광자원 해설 목적 3가지를 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방문이, 관광객의 그 장소에 대한 방문이 보다 풍요롭고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죠? 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자원 관리의 목표를 달성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얘기를 해줬고요. 세 번째는 관광자원 관리 당국자원 또는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그래서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안식년을 사례로 해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은 페이지를 넘겨서 여러분은 교재는 이겁니다. 관광자원 해설. 그래서 대면 수업 학교 오실 때는 꼭 가지고 오시고요. 교재 구입은 뭐 인터넷으로 하시든 전혀 상관 안 합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구내 서점에서는 택배로 발송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서 구입을 하시고, 24페이지에 보면 레위스, 그 다음에 레그니에르, 틸든, 그 다음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선호하는 거는 샤프의 관광자원 해설 목적. 일단은 개수가 작죠. 3개죠. 많아서 좋을 건 없어요. 꼭 할 말만 하고, 늘상 하는 얘기지만 이 학자들이란 자기보다 먼저 한 사람들의 얘기를 그대로 쓰는 거를 되게 쪽팔려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3개,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4개, 자꾸 늘어나죠. 여러분이 그 관광학개론에서 했던 관광의 구조 체계, 그 베르네커가 주체, 객체, 매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3가지로 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13체계론이 아니라 12체계론까지 나온 것도 봤습니다. 뭐 12체계론을 제시한 사람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됐고요. 그래서 레위스나 레그니에르나 틸드는 한 번쯤 읽어보시면 자원 해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6페이지에 보면 관광자원 해설의 목적표를 만들어 놨죠. 이거는 이 앞에 있는 학자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 샤프의 자원 해설의 목적 3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방문객의 경험을 풍요롭게 해준다. 두 번째는 뭐죠? 자원관리. 이거 낙서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뭐 몽돌 해변은 몽돌 갖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관리 주체가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 안식년도 하고 있고, 뭐 쓰레기 수거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뭐 그런 거 거기에서 이제 곁다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관광 자원 해설의 원칙 그리고 방법, 그래서 늘상 그렇듯이 풀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27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입니다. 이건 토마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요. 특히 관광자원 해설사는 방문자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알려줌으로써 자신의 자만심을 충족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면서 방문자들의 호기심을 환기시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했다. 예, 관광자원 해설사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해설사들이 교육에서 은퇴하신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이 많이를 해요. 그러니까 그다음 지금 저희도 그런 세대이긴 합니다만은 저보다 윗세대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데 주안점을 두려고 그러죠.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관광은 노는 거니까요. 노는 거니까.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놀러 와서 공부하러 온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깐만요. 의자가 되게 불편하네요. 쇼다리라 뭘 하나 깔고 앉았습니다. 의자를 최대한 높이면서도 깔고 앉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방문자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절 같은 데 가면, 사찰 같은 나 한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종이 있죠. 종이 달려 있어요. 풍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뜰랭뜰랭 하는 거예요. 보통은 종하면 이런 쇠뭉치가 달려 있는데 뭐 무슨 모양이 하나 달려 있죠. 뭐냐면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걸 왜 달아놨을까요? 예, 또 거기에도 물고기가 달려 있고요. 또 요즘은 옛날 장들이 없는데 저희 집에도 일도 없죠. 근데 옛날 시골에 가서 할머니 댁이나 또는 할머니 방에 가면 이런 장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물고기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자개로 만들든지 쇠로 만들든지 그걸 새겨놓은 이유는 뭘까요? 예,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캡스예요. 캡스. 그러니까 도난 방지 장치요. 왜 그러냐면요, 물고기는요 24시간 눈을 뜨고 있죠. 어항 속에 금붕어 보세요. 잘 때도 눈 뜨고 자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항상 눈 뜨고 지킨다라는 의미로 물고기 문양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물고기 문양을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이제 호기심 정도만 자극하면서 설명을 하면 좋은데, 뭐 자개의 원리라든가 뭐 화학적 성분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방문자들의 호기심을 환기시키면 그것으로 족하다. 예, 호기심을 환기시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크메르 앙코르와트 사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보면 전부 다 관광자원 해설사들이 해설을 해주죠. 근데 이따만한 책을 들고 다니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참 따라다니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세계 각국의 언어가 다 있어요. 독일어로 얘기하시는 분 독일 가이드죠. 또 한국어, 일본어, 영어, 불어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관광객들이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흩어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해설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치 포석정을 제대로 보려면 적어도 1박 2일은 보셔야 된다는 동.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해설은 안 좋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관광자원 해설가가 되는 뭐 그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도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간략하게 하면서 쉽게 재밌게 설명해 준 사람이 있는가 보면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해준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간략하면서 핵심만, 요점만 쉽게 재밌게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 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제 지금은 앞에서 샤프의 정의하고 쫙 레그니에를 뭐 얘기했잖아요. 추가를 했는데 또 마찬가지인데 1, 2, 3 6가지죠 아마. 4, 5, 6 이렇게 숫자로 써있죠. 27페이지 하단에요. 틸든이 6가지 원칙을 냈어요. 첫 번째, 방문자의 개성 또는 경험과 아무런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면 관광자원 해설은 헛된 일이다. 네. 방문자의 경험 또는 개성, 경험부터 얘기를 할게요.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도 이 과목은 개설 이래 매년 현장 실습을 갖습니다. 현장 체험을요. 당일치기로 주로 최근 들어서는 최근 한 10여 년 동안은 영주에 있는 부석사를 갑니다. 영주 부석사. 근데 영주 부석사는 부석사 무량수전에 기대어 서서 뭐 배울림 기둥에 기대어 서서 뭐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거길 가는 이유는 현장에서 관광자원 해설가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가 배운 내용과 같은가, 또는 그 사람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안 좋은 점은 뭔가, 그런 걸 파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별 프로젝트를 하게끔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부석사만 또 가면 또 지루해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사과밭에 가서 농부의 해설을 듣고 사과를 따고, 또 여러분들 세대의 특성에 맞게 그 해설사가 무선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해설사가 거기도 있습니다만은 해설을 듣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진 찍고 그 외나무 다리 건너고 뭐 그런 거, 여러분들 선배들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거를 해요.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부석사에 가서 제일 먼저 자원 해설가를 만나면 어떤 분들은 자기소개하고 쫙 해설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요. 부산에서 왔다고 그러면 부산에 그 통도사 가봤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부산에 왔으니까 통도사, 범어사 뭐 둘 중에 한 번은 갔다 왔을 것 같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걸 끌어내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또 관광경영학과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들 하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 배우셨겠지만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클래스는 그렇게 다른 그 집단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내 해설을 들으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치원 애들이 왔다. 그러면 절에 가본 적이 없죠. 그죠?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개성, 그러니까 연령별로 관광객 그 집단의 개성. 그런데 이제 제일 힘든 거는 그 포석정 얘기할 때도 했지만, 이 한국의 단체 관광객이 동일 연령대면 상관이 없는데 연령대 폭이 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느 연령대를 집중적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곧 관광자원 해설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몇 년에 누구에 의해서 만들었죠. 그런 걸 굉장히 얘기를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들 세대의 공부 방식이 연도 외우고 누가 창건을 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해요. 뭐 저 현판은 이승만 대통령이 쓴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관광객들은 그닥 관심이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 세대는 이승만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요. 초대 대통령.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뭐 심지어 뭐 7인이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위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닥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정보 제공만이 아니에요. 앞에 샤프의 자원해설의 목적에서 경험을 풍요롭게 탁 마음에 듣게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관광자원 해설은 과학적, 역사적 또는 건축적인 소재들을 결합하는 일종의 기술이다. 마지막 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러한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배워서 터득할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배워서 터득할 수 있다. 예, 자꾸가 이거는 해보면 돼요. 해보면 돼요. 여기서 보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과목은 앞으로 자원해설가는 유망한 분야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비록 이걸로 네가 잡을 찾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뤄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거나 해서 그 아이들과 여행을 갈 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럼 엄마 아빠가 달라 보여요. 예. 여기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특히 자기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테크닉만 연습을 해서 하면 충분히 유망한 파트예요. 그래서 과학적 얘기도 곁들이고요. 또 뭐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건축적인 소재도 곁들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한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 그 기둥은 똑바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배흘림 기둥은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통통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뭐 그리스의 무슨 양식하고 닮았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보면 인간의 착시 효과예요. 가운데가 똑바르면 지붕에 비해서 이렇게 뭐랄까 약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약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저 기둥이 버텨낼까? 그래서 약간 배를 나오게 하면 멀리서도 통통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또 미학적 여러 가지 얘기요. 아까 물고기 얘기한 거는 역사 또는 민화, 전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교수님 그러면 다 공부를 아니요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 부석사를 해설을 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도 관광자원 해설가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은 여행사가 여행을 안 하니까 못 가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선배 중에 하나는 여행사를 경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당일 관광으로 해서 가이드를 뽑죠. 아르바이트로 뽑죠. 처음에 할 때는 2번인가 3번은 페이 안 하고 그냥 왔다가 그 일정 따라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3번째인가 가거든요. 페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그런 알바를 해보시는 것도 좋죠. 그러면서 따라갈 때는 뭐냐면 전반적인 과정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집도 받기도 하고 자기가 자료를 찾으면서 대본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하면서 대본을 만들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발표할 때 대본 만들죠. 그거 똑같은 이치죠. 배워서 터득할 수 있다. 그래서 됐고요. 네 번째, 관광자원 해설의 주된 목적은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거다. 요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딱 집어서 가르쳐는 쪽집게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극만 하면 돼요. 와 여기 이쁘지? 그때 거기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예로 그런 거죠. 공기요. 피톤치드 얘기했잖아요. 피톤치드가 나온 다음에 나무에서, 나무는 똑바로 서 있으니까 해충이나 그런 게 오면 그걸 막아낼 논리가 없죠. 저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흔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벌레들이 안 끼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을 걸어 올라갈 때 냄새를 맡아보라고 그러죠. 공기가 좋다 그러면 대부분은 산에 가면 공기가 좋다고 그래요. 맑아요, 좋아요, 그렇게 그러죠. 그때 이 공기가 왜 좋은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나와서 좋다. 그 정도만 얘기하면 돼요. 피톤치드의 화학적 성분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원래대로면 피톤치드는 산보다는 계곡, 물이 지나가는 옆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고, 시간상으로는 오전 10시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얘기를 더 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죠. 근데 그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죠. 어떻게 보면 옆으로 샌다. 세지 맙시다. 그 다음에 5번째, 관광 자원 해설을 통해서 어느 한 부분이나 단면보다는 전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려고 해야 된다. 이거는 경주 불국사에 가면 석가탑이 있거든요. 다보탑과 석가탑. 다보탑은 여러분들이 잘 쓰지도 않는 10원짜리 동전에 있어요. 10원짜리 동전에.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배울 때는 외웠죠. 다보탑은 여성적이고 아름답고, 석가탑은 반듯반듯하게 있어서 남성적이고 강직함을 보여준다. 그것은 다보탑 여성적, 석가탑 남성적 강직성,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석가탑 얘기를 잠깐 또 하면, 그죠? 석가탑 불국사를 창건할 때, 김대성이 불국사를 창건을 할 때 백제석공을 불렀단 말이에요. 백제석공인 아사달이 만든 거거든요. 그게 왜 백제석공을 불렀느냐? 삼국 중에, 신라 고구려 백제 중에 삼국 중에 돌을 다루는 기술, 이 석공 기술은 백제가 제일 뛰어났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석가탑 자체만 갖고 드립다, 이건 3층 석탑이고 왜 3층이지, 뭐 기단이 있고 무슨 석이 있고 무슨 석이 있고, 그런 거보다는 하나를 가지고 살짝 건드리면서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영주에 가면 사과 호텔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사과가 맛있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지역은 사과가 맛있을까? 대체로 과일의 산지를 가면 그렇게 얘기들을 하지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그러니까 사과 하나 갖고 기온 얘기도 하고, 그 지역의 여기 지리적인 그것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을 갖고 부분에서 시작해서 전체로. 근데 그 전체가 뒤따 길어지면, 가르치려고 그러면 다 도망가요. 재미있게, 간략하게, 호기심 유발, 그 정도만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령 계층에 따라 가능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 해설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나한테 관광자원 해설을 신청한 그 여행객들의 집단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야겠죠. 유치원이나 초딩 같으면 석공, 어려운 말씀은 못 알아들어요. 그죠? 반면에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석탑이 갖는 의미, 우리가 왜 절에 가서 탑돌이를 하는지, 왜 이런 탑들을 만들어 놨는지. 왜냐하면 연령대가 많으니까 다음 내세 자기가 겪은 생애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서 다시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해설을 하기 전에 내 해설을 들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첫째,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직업은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 그 관광객의 개성이나 경험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가 대학원생들이 놀러 온 김에, 답사 온 김에 잠시 쉬는 틈에 부석사였다, 절에 왔다.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져야 되겠죠. 그 얘기가 달라져야 돼요.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자, 어쨌든 그 나이대별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앞부분에서 핀란드의 자연학습 교육 얘기를 했던 것 같죠. 쌍떡잎식물, 외떡잎식물 그런 게 아니라 초딩한테는 왜 얘는 하나지? 얘는 잎이 두 개지? 그런 얘기로 호기심을 유발하라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자원해설론 자해 4주차 첫 번째 동영상 4.1 강의를 종료하겠습니다. 4.2에서 보겠습니다.